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물어봤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직업분류체계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두 가지가 딱 들어가겠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로는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라는 영역을 통합하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관심을 가졌고 통합하는데 자,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욕구라고 보았으며 알더퍼의 ERG 이론과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2번 체크. 자, 이제 나오죠. 이 성격 이론이 바로 매슬로우의 이론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영향을 받아. 자, 2번 갑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또는 욕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바탕으로 하고 직업과 기본 욕구 만족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가장 효율적이고 매슬로우의 이론은 성격 이론 중에 가장 유용한 접근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직업과 기본 욕구의 만족의 관련성의 논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업과 자,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가 기본 욕구들이 있잖아요.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 자아존중 이런 욕구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본 욕구 만족의 관련성, 직업과 기본 욕구 만족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여기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여기에 영향을 받았고 매슬로우는 기본 욕구들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과 기본 욕구 만족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로의 욕구 이론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직업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직업 분류 체계가 있는데 거기 3번을 봐주세요. 로는 미네소타 직업평가 척도에서 힌트를 얻어 흥미의 기초에서 직업을 8개의 군집으로 나눕니다. 흥미에 기초한 8가지의 직업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각각의 군집에 알맞은 직업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자, 거기 밑에 4번에 보면 6번에 6이란 숫자가 있어요. 8 곱하기 6. 그래서 각 직업에서 곤란도와 책무성을 고려하여 8 곱하기 6의 구조를 제시했다. 곤란도와 책무성을 기준으로 자, 6가지 유형을 제시하죠. 6가지 유형 제시. 자, 이렇게 가로쳐줘야 됩니다. 2번 문제 잠깐 봐주세요. 2번 문제에 보면 흥미 사정에 관한 로의 2차원 분류체계. 이게 2차원 분류체계입니다. 흥미에 기초한 8가지 직업군과 곤란도와 책무성을 기준으로 해서 6가지 유형을 제시하는 게 이게 바로 2차원의 분류체계라고 합니다. 2차원의 분류체계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가지의 수직차원, 이 6가지를 우리가 수직차원이라고 합니다. 수직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곤란도와 책무성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직차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직업분류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직업분류체계에 지금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직업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해버릴게요. 2번에 있는 내용까지 거의 유사하게 정리가 됩니다. 점 찍고 그 다음에 6가지의 유형입니다. 6가지의 유형입니다. 자, 8가지의 직업군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흥미에 기초한 것으로 그걸 안 써도 돼요. 왜? 여기 다 이미 써놨으니까. 자, 거기에 보면 서비스, 사업적 접촉, 그 다음에 조직, 기술과학, 5개 활동직, 과학, 보편, 문화, 예술과 연애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제가 암기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1차 때 했던 거 있습니다. 1차 때 했던 거. 자, 8가지 직업군의 암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걸 시험장에서 쓰면 안 돼요. 암기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암기법은
암기법은 단기, 그 다음에 에일, 옥과 서비스 이렇게 외우라겠죠.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쓰는 의미가 없고요. 자, 밑줄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단은 여기서 쓰면 되죠. 이제 단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재는 조직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기술 과학이라는 거 있죠? 네, 그냥 기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A는 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보편문화라고 되어 있죠. 일반 문화가 보편문화와 동의어입니다. 보편문화가 일반 문화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활동직, 5개 활동이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서비스, 마지막은 비즈니스입니다. 자, 비즈니스인데 그 비즈니스가 여러분 교재는 사업적 접촉이라고 나와요. 사업적 접촉이라고 나와요. 제가 가로 안에 쓴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안 쓰셔도 됩니다. 암기법 외워서 암기법 푸세요. 단은 뭐라고요? 단체. 기는 뭐라고요? 기술. A는 뭐라고요? 예술. 일은요? 일반 문화. 옥은요? 옥의 활동. 과는요? 과학. 서는요? 서비스. B는요?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은 2번에 나오죠? 2번에 나오는데 그 2번 위에 보면 그 우리가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책임, 능력, 기술의 정도, 즉 곤란도와 책무성, 여기 있죠? 곤란도와 책무성을 기준으로 6가지 나누는데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1,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밑에 2번 문제를 보세요. 고급 전문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니까요. 고급 전문관리, 고급 전문관리. 그 다음에 뭐겠어요? 네, 중급이 나와야 되겠죠? 중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그 다음에 준 전문관리, 그 다음에 숙련직, 반숙련직, 숙련직의 반대말인 비숙련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제시된다. 이게 답안입니다. 1번의 답안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적어주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흥미사정에 관한 로의 2차원 분류가 있는데요. 6가지 수직 차원이 있죠. 이미 6가지 수직 차원을 끝내드렸습니다. 이 순서를 꼭 쓰셔야 돼요. 자, 고급 거기 보면 로의 직업 분류 체계는 8가지의 장과 8가지의 직업군과 해도 되고요. 6가지의 수준, 레벨이라고 하는데 수직 차원이라고 합니다. 네, 2차원 조직 체계로 구성된다. 그것을 요렇게 쭉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가지 수준은 곤란도와 책무성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6단계에서 첫 번째 고급 전문 관리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박사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 박사 수준의 교육하면 돼요. 박사 수준의 교육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급 전문 관리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석사 이상의 교육이라 하면 돼요. 물론 박사는 따로 있으니까 박사 미만이 되는데 굳이 그거 쓸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이 준전문입니다. 준전문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도, 고등학교 교육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대학 학사까지는 되게 이제 준전문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숙련직과 그 다음에 여기는 특수한 훈련과 경험이 들어가요. 특수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숙련직이고 그렇지 않다 그럼 비숙련직이 되는 거고요. 약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반숙련직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특수한 훈련 경험 필요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여기는 약간이라고 그랬죠. 네, 약간의 훈련 경험 필요
라고 썼습니다. 자, 마지막 비숙련직은 여기 있는 숙련직과 반대말이 되거든요. 반대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특수한 훈련 경험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2번까지 끝냈습니다. 2번은 6가지의 수준 또는 유형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6가지의 동그라미가 있겠죠. 그 6가지의 동그라미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순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 전문관리,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모두 6가지입니다. 자,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홀랜드 문제가 쭉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자원 5가지입니다. 홀랜드 육각형 모형의 해석 차원 5가지입니다. 이론에서도 이미 다 적어 드렸고요. 자, 첫 번째 5가지니까 동그라미가 5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일관성. 이것과 헷갈릴 수 있는 게 일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체성. 그 다음 차별성. 그 다음에 계측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암기법에서 한번 써보세요.